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지금 향간에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네, 그분께서 교통사고 전문 그분께서 변호사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방송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제 보행자는 아니고 이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이제 사고가 난 네, 이제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된 이유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네. 그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네.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처벌이 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서 애를 패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죠, 사실은. 이제 이 떼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법의 이제 부당성을 알고 이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은 뭐 민식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저는 일단 이 국민청원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시스템이긴 한데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랑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때를 쓰면 받아줍니다. 근데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일단 뭐 한 41만 명, 41만 네. 5천 명이 넘게 이제 청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고 또 그 동시에 이제 수많은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죠. 뭐 민중의 소리, JTBC,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어용방송임을 감추지 않는 이 언론사에서 굉장히 쉴드를 치는 얘기들을 합니다.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니다. 이런 거 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이제 뭐 안타깝게 이제 사망 사고로 이어져서 그 고 김민식 군은 좀 애도의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학생의 부모들이 이제 나서서 거짓말을 많이 했죠. 뭐 이제 뭐 과속을 했다는 둥, 뭐 밟고 차가 더 계속 3m를 넘게 진행을 했다는 둥. 뭐 하여간에 뭐 나중에 이제 다 사실 무근인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아이한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던 그 어머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듯한 심리학적으로요. 뭐 그런 듯한 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 난리를 치니 참 우습죠. 국민과의 대담에서 정말 우연히 랜덤으로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참가자들을 모았는데 우연히 거기에 민식이 부모가 당첨이 됐고요. 정말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 것도 민식이 부모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죠. 뭐 하여간에 이제 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뭐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찬성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될 경우에 또 법이 좀 가혹하게 이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 부작용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당시의 여론은 뭐 난리였죠. 여촉 카페, 맘 카페, 그리고 저기 클리앙이라고 써져 있는 대표적인 뭐 대깨문 사이트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진보 사이트라고 자칭 생각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뭐 이제 청원이 41만 명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반대하고 기권도 나왔다고 굉장히 또 어떤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막 몰이를 했죠. 민식이 뭐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저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이 있었어요. 유일한 반대 한 표였어요. 네. 또 기권도 뭐 6명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했는데 이 우측에 이제 보여지는 이제 화면이 이제 국회에서 표결했을 때 이제 화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막상 법을 들여다보니 저것도 난리예요 이제. 그리고 옆에 까만색 사이트는요 아까 그 클리안입니다. 민식이법 무섭네요. 어린이 자해공갈단 생길까 무섭네요. 아니 지들이 통과시키라고 개 지랄 연병을 떨어놓고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줘도 지랄입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긴 힘들어요. 없애거나 그거를 또 바꾸는 거는 굉장한 또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 국민청원이라는 거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깃장만 부리는 거예요. 민식이 엄마가 울면 그냥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지랄 발광 연병을 떤 겁니다. 저런 병신들이 우리랑 똑같은 한 표예요. 뭐 이제 그 그 이후에 와중에 연말에 저 아이들을 비운의 사건으로 잃은 어머님들입니다. 뭐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선한 사람들의 연결 이러고 화보라는 표현을 써요. 언론 자체에서. 그리고 저런 식으로 화보도 찍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알고 봤더니 자 보십시오.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과정. 저 어떤 분이 누리꾼이 아주 요약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자 문재인이 TV쇼에서 출연했는데 손든 사람 중 대화한 게 정말 우연히도 민식이 부모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민식이 부모들은 또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Raise a Feminist. 아이들을 페미니스트로 길러내라 라는 표지판까지 덕으라니 가슴팍에 달고 다니는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또 온갖 눈물파리를 하고 그랬더니 이 민주당 새끼들이 공수처와 비례정당제 법안 통과를 민식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끼어 팔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따로따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됐고 민식이 엄마에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끼 잃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뭐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여러분들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끼워 넣기로 이제 억지로 판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이용한 건 민식이 법 이거를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건 결국은 민주당이에요. 항상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인터넷 이제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식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무슨 통과가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이 다 쳐 죽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 하여간에 굉장한 여론 선동을 했었는데 뭐 이제 자유한국당도 뭐 어차피 이제 정치라는 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인질로 잡혔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덕분에 뭐 공수처와 비례정당제를 반대했던 당이었는데 무슨 민식이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이코패스 집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이 통과된 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뭐 하여간에 뭐 지금 뭐 휴대폰 그 교통 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피해서 피하는 경로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경로까지 나올 정도니까 정말 뭐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애도를 하고 그 사고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들 정리정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집단이에요. 민주당은. 그래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당시에 민식이법의 통과 여부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저 공수처법이 문제였어요. 비례정당제 이제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던 지금은 또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당시에는 그렇게 노력하셨던 이 두 가지 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은 거죠. 일종의 이제 끼어팔기 식으로 이제 법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 선동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악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좀 깊이 깨달으셔서 좀 청원이나 이런 걸 할 때는요, 좀 생각을 하고 앞뒤 맥락은 구별을 하고 해야지. 그 무슨 개 돼지 떼처럼 무르르 몰려가서 클릭만 하고 낄낄거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라가 좆되는 거예요.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런 새끼들도 똑같이 한 표라는 게 지금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식이법 때 청원한 새끼들이 이제 와가지고 부들대는 걸 보면 그냥 다 갈아 마셔버리고 싶어요. 진짜 저 병신들은 뇌가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잘 모르는 건지.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하도 뭐 그냥 욕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겨대니 뭐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민자 수 는 거 보십시오. 뭐 이민이야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국제화 사회가 돼가지고
본인의 국적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민을 가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일단 우리 아니요, 저 수는 아니 어떻게 뭐 그런 말씀 필요 없고요. 저 숫자를 보십시오. 일단 이제 우리 저 기형적으로 증가한 숫자를. 문재인 대통령 따님께서도 일단 대한민국이 싫다인지 뭔지 하여간 뭐 먼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 국가로 또 가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역겨운 건요. 예, 박근혜 때 헬조선이란 말이 정말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이민자 수가 저렇게 느는데 헬조선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기이하죠. 굉장히 기이합니다. 뭐 자, 헬조선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민자 재앙조선 수는 아닙니까? 재앙조선. 이민자 수는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헬조선이란 단어도 결국은 누군가의,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들의 어떤 여론몰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자살도 보십시오. 아니, 헬조선이란 말도 없어졌는데 자살률은 높아졌어요. 매년 떨어지던 자살률이 2018년도에 휙 오릅니다. 2018년도에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취업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뭐 제일 먼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 게 이제 취업자 관련 네. 정책들이었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도 거의 뭐 60조 가까이 때려 부어가지고 뭐 어디다 썼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예, 뭐 하여간 돈은 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나갔는데 뭐 결과가 안 좋죠. 결과가 안 좋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제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일단은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뭐 취업자는 증가가 거의 하질 않았고 뭐 노인들 단기 일자리를 늘려놓고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만 여론을 호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라고 좀 이제 어떤 그런 장관들의 말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마치 그게 이제 뭐 전 정권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본인들이 집권 당시에 이제 일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땅값 같은 경우나 뭐 아파트값 뭐 땅값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뭐 도표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죠. 한국전력이나 코렐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한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탈원전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일단은 탈원전 한답시고 거의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탈원전하고 예, 중국은 중국 동해 지역에 수상원전을 짓겠다는 허무맹랑한 지금 플랜을 짜고 있고요. 뭐 좋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방사능 첫 드시면 그들은 안 죽나 보죠.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탄탄했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적자,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7조 가까이 넘게 사라진 거죠. 예, 사라졌어요.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노린 거라면 유능한 정부예요. 정 공기업들도 이제 부실도 심해지고 이제 큰일입니다. 사실 뭐 IMF 때 저희가 이제 공기업들을 많이 매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거 지금 중국에 넘기고 싶어서 예, 코로나 사태 지금 이전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자료들이. 대한민국 기간 산업들을 중국에 넘기고 싶어서 이 지랄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게 이게 뭐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또 오르겠죠. 계속 오를 예, 거예요. 계속 오르고 뭐 이게 그러니까 돈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갖다 때려 받고 돈이 모자르니 어쩌겠습니까? 세금이라도 올려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후진국에서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지니 계수라고 네. 본인 소득에서 먹는
식이죠. 의식주 중에 식에 이제 지출되는 비중이 얼마나 이제 큰 거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이제 외식 문화도 늘어나고 해서 뭐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위계수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후진국형으로 경제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던 거를 국제 경제가 안 좋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2018년이니까. 예. 근데 뭐 경기 선행지수 뭐 저희가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꼬꾸라졌죠. 보시면 2017년 뭐 5월 그렇게 달을 물고 기준으로 빠는 해서 OECD 보십시오. OECD. 하여간에 뭐 이제 뭐 그냥 더 이상의 설명은 저희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 정권의 모습입니다. 결과고요. 이제 이 치들은 이 중국발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악화될 더 것으로 악화됐죠. 예, 뭐 사실 뭐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에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핑계, 망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망한 게 됐어요. 예, 핑계거리가 네. 생겼으니까. 근데 그 핑계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그 핑계는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없어서 그 핑계를 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주민등록 끝번호가 오늘 제가 구입하는 마스크를 구입한 날짜여가지고 마스크를 구입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구입을 했는데 그 좌측에 보이는 마스크가 오늘 제가 이제 구입한 마스크고 우측에 보이는 마스크는 지난주에 제가 구입한 마스크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산 것도 KF80인가라고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봤더니 아니에요. 지난주에 받았던 거는. 근데 이번 주에 받은 거는 KF80이 지난주도 운이 좋으셨던 거고요. 예. 이미 KF80이 풀리기 시작한 게 한 2주 정도 전에 됐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정됐다라고 발표했던 시기가 뭐였냐면 예. 마스크 공급을 80을 늘린 거였어요. 그래서 KF80을 써도 되나 하고 이제 이 보시면 KF80 크리넥스 이제 뭐 특정 회사긴 합니다만은 입체형 황사 마스크라고 돼 있고 KF94 같은 경우에는 황사 방역용 마스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이란 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이란 말을 제가 또 무식하니까 또 찾아봤어요. 근데 방역이란 그 의미가 전염병 따위를 퍼지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F80은 방역용은 아니에요. 예, 방역약 마스크가 아니고 또 예전에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그건 이제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은 KF80은 황사 방지용이고 KF94는 방역용이라고 엄밀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가격도 똑같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가격도 똑같은데 네. 마스크는 질이 낮아졌어요. 지금 심지어 기사들을 보면 생산업체도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부사 생산을 하는 게 맞는데 80이 웬 말이냐. 그런데 일단 단가가 쌀 거 아니에요. 단가 싼데 일단 공급 가격은 똑같은데 이거 뭐 누가 뭐 중간에서 또 지호형만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지금 정말 아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호형만 지금 신나게 머니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를. 마스크머니라는 말도 있어. 이제 오일머니가 아니고. 이거는 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좀 품질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방역 기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역겨운 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일본은 면 마스크 준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뭐 물량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단가로도 뭐 남겨 먹어야 돼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뭐 아니요. 이유는 제 생산업체에서는 예. 단가를 남겨 먹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예. 이건 정부의 일괄적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체에서 반발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여간에 뭐 그러니까 물량을 맞추기 위한 수작이었고 아니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KF80을 많이 사용했는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마스크 시장에서 KF80은 5% 정도고
뭐 KF99 이제 그 윗등급이죠. 윗등급은 뭐 2, 3%니까 둘이 합치면은 뭐 7에서 8%인데 나머지 뭐 90, 2, 3% 되는 게 전부 다 KF94 제품이었는데 뭐 갑자기 이게 뭐 전부 다 80으로 바꿨는지 어쨌는지 좀, 좀 그렇습니다. 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앵간히 해서 헤쳐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마스크 국민의 어떤 건강을 담보로. 아니요, 뭐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걸 헤쳐먹는다기보다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대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일단 개 공- 돼지들한테 공급은 했다. 개 돼지들한테 예,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게 생긴 똥을 던져주고 예. 쳐먹으면 되지 않냐? 그냥 국민들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좀 속상하네요. 이런 오늘 제가 직접 또 구입을 해보고 나서 당황스러움을 느끼니까 황당한 일이죠. 94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영국의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을 또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어요. 우리가 인도의 예, 역사를 배울 때 예, 이제 그 카스트 제도라고 네. 해가지고 예, 학교 다닐 때나 이제 들어봤던 그쵸. 말인데 건드려서도 안 되는 천한 것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촉이더라고요. 축이 아니고. 네네, 가축이 예, 아니고요. 예, 촉. 예, 만질 촉입니다. 예, 언터처블로 네. 돼 있던데 영어로는. 만져도 안 될 새끼들. 우리 두산백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분제도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리잔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두산백과를 캡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언론 매체에서 네. 하리잔이라고 저 하리잔 아니고 이제 파리아 스테이트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불가촉 천민 국가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뭐 영어는 제가 이제 뭐 따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데 주요 사항만. 그 영국 총리가 영국 이제 찰스 황태자까지도 이 전염병에 이제 네. 전염이 돼버리고 본인도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화상회의를 한다는 운동 했는데 사실은 영국이 친중 국가였어요. 굉장히 친중 국가였죠. 친중 국가였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뭐 지금 EU만 해도 지금 대만의 마스크 공급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EU 쪽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예.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 아직 유엔에는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그렇죠.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한 듯한 발언도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 기사를 보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인들 35만 명 정도가 네. 미국으로 잽싸게 입국을 했다는.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았는데 왜 터졌냐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썰이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인원들이 일단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캐나다도 굉장히 친중 국가거든요. 이 캐나다 국경 쪽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밴쿠버나 아. 이쪽에서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못 막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 공항길을 하늘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왜 그랬냐, 뭐 왜 그랬냐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탈리아는 널리 알려진 바 거의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중국 공안이 이탈리아 시내를 뭐 활개칠 정도였으니까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못 걸린 거예요, 중국인을.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네. 있는데 사실은 그 관광 명품 브랜드의 중국인들이 다 사가지 대부분을 않습니까? 아니요, 중국인들이 그 소비도 하지만 네. 중국인들이 그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네네. 가죽 같은 거는 굉장히 그 독한 그런 화학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은 이제 중국인들이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중국 굉장히 산업단지 같은 게 형성이 많이 돼 있고요.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중국에 계시는 어떤 중국인들을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선량한 중국인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정부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네. 제목을 붙여봤어요. 보시면 중국 내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중국인들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떳떳하게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굉장한 강경조의 발언을 뭐 트럼프만 해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예, 중국에 대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좀 이게 좀 근데 이 와중에요. 예. 우리 JTBC는 네. 뭐 시진핑 젊은 시절이 뭐 배우 김수영과 닮았다라는 식으로 아,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떠들지를 않나. 예. 돌 김용옥 씨 같은 경우 네. JTBC의 방송에 나와서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또 중국이 일당제 아닙니까? 공산당 예, 그렇죠. 일당제. 다당제보다 때로는 일당제가 민주적일 수도 있다. 품격 있고 진중한 중국의 정치인들. 시진핑의 등장은 중국 역사의 축복이다. 이런 미친 개 씹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김용옥 씨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자제를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예.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고 사실 저도 건너 들은 얘기들이라 예.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몽을 꿀 때 꾸더라도 좀 일에 옳고 그름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리분별은 해야죠. 어떻게 일당제가 다당제보다 민주적입니까? 뭐 그분의 이제 그 심오한 철학 세계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는 좀 굉장히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대한민국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유학생들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제대로 방역도 안 되고 있고요.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문재인은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고생하는 거 의료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료진들 갈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때려 맞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의료진 없는 보건협의체 만들고요. 의사 없는 보건협의체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할 맛이 나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부족하면 시급을 올려줄 테니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발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요. 가요. 도와주러. 순수한 선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끝없이 이용해 먹기만 한다면 언젠가 이 인내의 끈이 끊어져 버렸을 때 대한민국의 방역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언제까지 국민의 선의의 희생과 국민의 선의만 기대서 이 상황을 땜빵하듯이 넘기고 하루하루 넘기기만 할 겁니까? 하루살이처럼. 이게 정부가 미래가 있어야지 뭐 하루살이입니까 얘들은? 하여간에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방송을 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제 현명한 이제 투표권을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장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